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이 병역 특례가 뭐길래인데요. 네. 아시안 게임 치르고 나서 이 병역 특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병무청장이 입장을 또 밝혀서 더 화제가 되고 있네요.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랬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밝힌 건데 앞으로 뭐 병역 자원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환 복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특례 기준을 좀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걸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뭐 병무청장 혼자 뭐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니죠.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서 기존 제도의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좀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병역 특례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그리고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세간에서 많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이제 병역 면제를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고 4주 군사훈련은 다 받아야 되고요. 형식상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종사를 하면서 544시간 동안 특기 봉사활동을 또 해야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누가 혜택을 많이 받았죠? 손흥민 선수 포함한 축구 선수. 그렇죠. 이 축구 선수들하고 야구 출전 선수들이 이제 주요 대상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팀 중에 병역 특례 혜택자가 총 42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 그러니까 두 종목만 이제 절반이 넘는 상황인 것이죠. 예. 특히 야구의 경우에는 뭐 일부 선수가 그동안 병역을 계속 미뤄오다가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뭐 이렇게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들 하고 있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병역 특례를 노리고 군 미필자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리는 게 관행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됐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병역 특례 많이 주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안 될 스포츠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국제대회 우승이 이제 곧 국위 선양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적용한다. 이 기본 얼개는 쭉 유지가 되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원칙이 흔들렸다 할까 그렇게 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인데요. 맞아요. 이때 월드컵 축구 경기로 이제 당시 병역법 시행령에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이제 특례 대상으로 포함이 된 거죠. 16강 우리가 올라가고 8강전 바로 앞두고 이게 줄속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대표팀한테 이제 그 군 면제 혜택을 주기로 또 결정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제 또 논란이 쭉 돼서 월드컵 16강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이건 이제 특례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기준에 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입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예, 그러지 않아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달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하태경 의원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은 병역 특례가 주어지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은 지금 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일단 뭐 빌보드 1위를 이 병역 특례 대상에 넣을 거냐 이건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뭔가 그 대회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이런 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했으니까 좀 근본적으로 이제 방식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병역 특례를 아예 없앨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각에서는 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합리화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처럼 이 단일 경기 성적 하나를 갖고 이제 병역 특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국제 대회 성적까지 모두 좀 종합을 해서 마일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화를 하자. 그래서 이걸 일정 정도를 넘기면 병역 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제도로는 뭐 금메달 1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병역 특례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로또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의식한 그런 대안입니다. 아무튼 좀 어떤 방식이든지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합의점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또 있고 이거 참 그렇죠. 기준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충격의 양극화 통계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소득 양극화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1년에 25억 원을 벌 때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1년에 뭐 2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상위 10%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상위 10% 소득이 나머지 분위의 소득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머지 90% 합친 것보다 10%가 더 많이 번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 측은 또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 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을 벌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분석한 겁니까? 국세청이 2016년도 귀속 근로이자 배당 종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이제 공개한 건데요.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아르바이트까지 합치면 실제 양극화 정도는 지금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일단 근로소득의 경우에는요.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1인당 평균 6억 6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위 0.1%들의 근로소득을 다 합친 게 하위 25%의 근로소득 총액하고 맞먹는 이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상위 1%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또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추세는 있지만 여전히 최고소득층들의 어떤 그 소득은 계속 늘어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근로소득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여기는 어때요? 작년 한 해 상위 0.1%의 이자소득 총액이 2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배당소득 총액은 7조 2천억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1인당 따지면 이자소득은 한 4,800만 원 정도, 배당소득은 8억 1천만 원 정도가 이 상위 0.1%에 몰려 있는 거죠. 예.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 산하 재정개혁 특위가 이 추진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지금 이 추가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정개혁 특위는 이 기준을 1천만 원 이상으로 바꿔서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자 이런 안을 냈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서 일단 무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왜 반대했어요? 당장 금융소득 세부담을 강화하면은 시장의 자금이 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거나 지하자금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에는 이 여기에 들어갔던 이제 시장 자금의 출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올리면은 결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지금 연 2천만 원인데 금융소득 기준만 1천만 원으로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돈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부동산과의 또 연계성이 있네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우려한 바가 이 제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된 것도 아닌데 이미 일정 부분은 좀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동산 문제까지 합쳐서 제대로 된 설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좀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 점을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시급히 해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